너희들이 날 버린 그날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내가 40년 장사하면서 배운 게 하나 더 있어. 바로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한다는 거야. 평생을 자식 키우면서 산 엄마라고 바보로 보였나 보네. 이제 시작이야.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래서 이런 대접을 받나? 두고 보자. 막내야. 내가 회사 돈을 50억이나 횡령했다며? 그래서 날 버리고 도망간 거니? 근데 그 돈 내가 다 갚아야 할 텐데. 이제야 보니 그날 두바이 공항에 버려진 건 나였구나. 그리고 그날 새로 태어난 것도 나였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노트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80대 할머니의 처절한 인생 역전 스토리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82세 박순자 할머니입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박 할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홀로 세 자녀를 키우시며 겨우내 냉면 가게를 운영하셨죠. 자식들은 모두 명문대를 나와 잘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막내 아들은 대기업 임원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할머니는 그런 자식들이 자랑스러웠고 당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두바이로 효도 여행 한번 다녀오시죠? 제가 이번에 승진도 했고 그동안 효도 한번 제대로 못 해드려서 매일 죄송했어요. 할머니는 처음에 사양하셨습니다. 아이고, 무슨 효도는 너희들 잘 되는 거 보는 게 효도지. 하지만 막내는 계속해서 할머니를 설득했고 결국 할머니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평생 해외여행 한번 가보지 못했던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여권도 새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맛보게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드디어 여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 내외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했고 무사히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할머니는 생애 첫 비행기라 설레는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보셨습니다. 구름 위를 나는 비행기 안에서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죠. 우리 막내가 효도한다고 이런 곳까지 보내주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두바이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은 초특급 호텔이었고 매일 호화로운 식사와 관광이 이어졌습니다. 사막 투어도 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르즈 칼리파도 올라가 보고 골드수크에서 쇼핑도 했죠.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두바이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예요. 3일째 되는 날 아침, 막내 아들이 할머니를 공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가 무슨 관광지니? 할머니가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아들은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투어 가이드랑 얘기 좀 하고 올게요.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자리를 떴고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렀지만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화장실이라도 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이미 꺼져 있었고 주머니에 있던 여권과 지갑도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아, 이게 무슨 일이니?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드넓은 두바이 공항에 허무하게 울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운 것이었죠. 그리고 다른 자녀들도 이 계획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공항 의자에 그대로 앉아 꼬박 하루를 보냈습니다. 두바이의 뜨거운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치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지만 할머니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곧 올 거야.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할머니는 계속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탈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공항 내 의무실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죠.
아줌마 한국 사람이세요? 의무실에서 우연히 한국인 의사를 만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한 누군가를 만난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이 이럴 수 있는지, 그 배신감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처절한 배신이 오히려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의무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지난 날들. 그리고 그 헌신이 결국 이런 배신으로 돌아온 현실.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야. 할머니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허하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할머니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여권이랑 지갑은 어디 두셨어요? 한국인 의사가 물었을 때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평생을 자식 키우면서 산 엄마라고 바보로 보였나 보네. 할머니는 옷 안쪽에 숨겨둔 또 다른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비상금으로 준비해둔 달러와 현금이 들어있었고 여권 사본도 있었습니다. 내가 냉면집을 40년 넘게 했어.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한 곳에만 두겠어?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할머니는 이미 자식들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계셨습니다. 몇 달 전부터 막내 아들이 수시로 통장 잔고를 물어보고 인감 도장을 요구하는 것이 이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는 비상금을 따로 준비해 두었고 통장도 몇 개로 나눠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여행 오기 전 변호사 사무실에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혹시 여기 한국 대사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절망감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죠. 네?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 한국인 의사는 할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놀란 듯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래서 이런 대접을 받나? 두고 보자.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성함이 박순자 되시나요? 대사관 직원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할머니의 변호사가 대사관에 연락을 해둔 상태였던 것입니다. 변호사는 할머니가 출국하기 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대사관에 미리 연락을 취해두었던 것이죠. 어머니께서 평소 자식들을 많이 의심하셨나 봅니다. 대사관 직원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사랑이었어. 40년을 장사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사람 마음은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거야. 자식이라고 다를까? 그때 대사관 직원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회사 공금 횡령으로 이미 수배가 내려진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버린 것도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어머니, 저희가 현지 경찰에도 연락을 취해놨습니다. 아드님은 국제지명 수배가 될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작은 미소마저 띄고 계셨죠. 그럼 그 애는 이제 해외로 도망 다닐 생각인가 보네.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가 가방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내가 그 앤 줄 생각으로 모아둔 재산이 있는 통장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사관 직원과 한국인 의사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섬뜩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저 미소 뒤에 숨겨진 계획이 무엇인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에서의 일이 있고 이틀 뒤 할머니는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할머니, 제가 좋은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인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이곳 두바이에서 제법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한국인 환자들을 위한 식당을 열려고 했거든요. 혹시 할머니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할머니는 잠시 놀란 눈빛을 보이셨습니다. 40년 동안 운영했던 냉면집, 그리고 지금 이곳 두바이에서의 새로운 제안. 그런데 내가 이 나이에
할머니의 망설임을 읽은 듯 의사가 빠르게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께서는 레시피만 전수해 주시고 자문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운영은 저희가 할게요. 물론 수익의 절반은 할머니 몫으로 하고요. 그리고 의사는 한 장의 사업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 두바이에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요. 매일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병원을 찾는데 그들이 그리워하는 게 바로 한국 음식이에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여셨죠.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 사실을 한국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요. 특히 내 자식들에게는. 할머니의 눈빛이 다시 한번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제안의 수락이 아닌 자신만의 복수국을 시작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예약이 꽉 찼습니다, 할머니. 병원 식당의 한국인 매니저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의 레시피로 시작한 서울의 맛식당은 두바이 최고의 한식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할머니표 평양냉면은 두바이의 더운 날씨와 만나 대박을 터뜨렸죠. 현지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바이에서 한국의 맛을 살린 미스터리한 한국인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리기도 했죠. 물론 할머니는 얼굴 공개는 거절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엄마가 진짜 어디 계신 거야? 너가 제대로 했어야지. 이제 경찰에서도 우리를 의심하고 있잖아. 자식들 사이에서는 매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막내 아들은 해외 도피 중이었고 횡령 금액도 점점 불어나 50억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큰딸과 작은 아들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공모한 사실이 들통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게다가 할머니가 써놓은 유언장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찾아보라고. 다 찾아봤잖아. 엄마가 그런 거 남겼을 리가 없어. 그래도 한 번만 더. 자식들은 할머니의 빈집을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바이에서 할머니는 매일 밤 자식들의 모든 동태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현지 최고의 변호사와 한국의 법률 사무소를 통해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뭐? 엄마가 무슨 재산을 다 처분했다고? 큰딸이 전화를 받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과 예금이 한순간에 정리된 것입니다. 아파트 2채, 상가 1채, 그리고 수억 원의 예금이 모두 사라졌죠. 누가 이런 짓을? 설마 엄마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식들은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내용 증명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 박순자는 자신의 자녀들이 공모하여 자신을 해외에 유기한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내용 증명에는 자식들의 범죄 증거가 상세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의 회사 공금 횡령 증거, 할머니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기록, 자식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공항 CCTV 영상, 두바이 현지 경찰 신고 기록.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자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막내 아들이 해외로 도피하기 전 자식들끼리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를 두바이에 버리면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을 거야. 엄마가 치매기가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돼도 변명하기 쉬울 거야. 이왕 하는 거 깔끔하게 하자. 이 모든 대화가 그대로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누가 준비한 거지? 작은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자식들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자식들의 휴대폰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아. 화면 속에는 할머니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기억하는 그 초라하고 약해 보이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당당하게 앉아있는 할머니.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두바이의 화려한 야경. 너희들이 날 버린 그날 나는 다시 태어났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자식들을 향한 애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장사하면서 돈 버는 법을 배웠고
사람 보는 법을 배웠어. 그런데 내 자식들은 날 이렇게 배신하네. 할머니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너희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유언장이야. 근데 이제 이건 필요 없어. 내가 이미 모든 재산을 처분했거든.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막내야, 내가 회사 돈을 50억이나 횡령했다며? 그래서 날 버리고 도망간 거니? 근데 그 돈 내가 다 갚아야 할 텐데. 할머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내 횡령액을 변제 신청했어. 그리고 남은 재산은 너희가 날 버린 그날 모두 기부했다. 잠시 화면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40년 장사하면서 배운 게 하나 더 있어. 바로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한다는 거야. 영상이 끝나고 며칠 뒤 체포영장 집행하겠습니다. 경찰이 큰딸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작은 아들의 회사에도 검찰 수사관들이 현장 조사를 나왔고 해외로 도망간 막내 아들은 인터폴 수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할머니는 자식들을 버리기 전부터 모든 증거를 수집해 두었습니다. 통장 무단 인출 CCTV 영상, 은행 직원들의 증언, 자식들 간의 공모 정황, 심지어 막내 아들 회사의 내부 고발자 증언까지. 이럴 수가 우리 엄마가. 큰딸은 경찰서 조사실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기부한 재산은 버려진 노인들을 위한 재단으로 들어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재단의 첫 번째 활동이 바로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법률 지원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저지른 일이야. 작은 아들은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한편 두바이에서는 할머니, 오늘도 예약이 꽉 찼습니다. 서울의 맛식당은 이제 두바이 최고의 레스토랑 체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수익금은 늘 하던 대로 재단으로 보내드리면 되죠. 할머니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두바이의 화려한 야경을 보며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내 인생을 살게 됐구나. 그로부터 1년 후 두바이 최고급 호텔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버려진 노인들을 위한 재단 1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할머니는 단상에 올라 차분히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재단은 총 127명의 버려진 노인분들을 도와드렸습니다. 그중 32명은 해외에서 버림받으신 분들이었죠. 청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직업 교육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85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셨고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이분들이 다시 웃음을 찾으셨다는 거죠. 청중석에는 재단의 도움을 받은 노인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에서 벗어났습니다. 대신 더 큰 가족을 얻었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행사는 중동의 주요 방송사들이 생중계했고 전 세계 언론이 두바이의 한국인 할머니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운영하는 서울의 맛 레스토랑은 이제 중동 전역에 15개 지점을 둔 대형 체인이 되었고 연간 수익의 80%를 재단에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엄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네. 교도소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큰딸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버린 것이 단순한 늙은 어머니가 아니었다는 것을.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줄 알았던 그분이 실은 얼마나 큰 꿈과 능력을 가진 분이었는지를.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큰딸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편지를 씁니다.
할머니는 잠시 편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두바이의 찬란한 야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다시 편지를 집어드셨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어머니를 버린 그날의 악몽을. 그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도.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단한 분이실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머니를 늙은 엄마로만 봤지 한 인간으로서의 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네요. 잠시 편지를 읽던 할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내쓰게 웃으셨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는 걸 보며 제가 평생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리셨습니다. 미움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구나. 그렇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시작한 일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보셨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이제는 이 사진을 볼 때 마음이 아프지 않구나.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의 맛 레스토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외국인이 통역사와 함께 할머니를 찾아온 것입니다. 알고 보니 유엔에서 버려진 노인들을 위한 재단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노인 유기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저희가 오히려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할머니께서 만드신 이 시스템 정말 놀랍습니다. 유엔 측에서는 할머니의 재단 모델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아시아 지역에 5개의 지부를 설립하고 점차 전 세계로 넓혀나가자는 계획이었죠. 우리 재단이 이런 관심을 받다니.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재단의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한 7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리고 유엔 관계자들을 향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3년 전 싱가포르 공항에 버려졌습니다. 자식들이 그때 이 할머니가 만든 재단이 저를 구했죠. 이제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보죠. 할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노인들을 위한 재단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 세계를 향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제작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삶을 영화로 만들고 싶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고사하셨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의 이야기를 누가. 하지만 제작사 측은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거듭나는 과정, 그리고 그 희망이 다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동의하셨고 다큐멘터리는 1년간의 제작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시사회 날, 어머니.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큰딸이 시사회장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40년 전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냉면 가게를 운영하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던 모습, 그리고 두바이 공항에 버려진 그날의 CCTV 영상. 관객들은 숨죽여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할머니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어요. 그건 새로운 시작이었죠. 내 안의 분노가 다른 이들을 돕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사회가 끝나고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모인 할머니의 재단 덕분에 새 삶을 찾은 노인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수많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연락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요양원과 실버타운에는 자녀들의 방문이 크게 늘었고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SNS에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의 사무실로 한 통의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도피 중이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자수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셨는지,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니. 다행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어머니, 절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단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도 내가 날 버린 덕분이니까. 전화기 너머로 막내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그날 두바이 공항에 버려진 건 나였구나. 그리고 그날 새로 태어난 것도 나였어.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살포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할머니의 놀라운 인생 역전 스토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려진 그날, 할머니는 말씀하셨죠.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정말로 그날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복수를 꿈꾸며 시작한 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할머니의 상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현재 버려진 노인들을 위한 재단은 전 세계 12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매년 1000명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두바이의 한 공원에서 모임을 가지신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이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희망의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인생노트 채널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